네, 오늘 두 번째 세션은 국내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야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했고 또 그 성과를 실제 보여주고 있는 쪽이기도 하죠. 이분은 어떤 것들 봐야 할지 오늘 박정엽 위원님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자체가 아주 오래되지 않았고 투자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해서 어떤 부분들을 보고 투자 결정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조언을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뭐 엔터 산업은 절대 뭐 전통적인 산업은 아니고요. 네. 사실 이제 뭐 역사가 그렇게 길게 되지도 않았고 또 뭐 다른 시클리컬 산업들하고는 다르게 이제 뭐 다른 산업의 영향도 없고 그냥 독자적인 뭐 개별 기업이나 산업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렇죠. 굉장히 이제 경기와 무관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핵심적인 어떤 접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실 때에는 네. 네. 일단 하반기 전망하는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들이나 자료들을 보고 결정을 하시되 이제 쪼커 같은 느낌으로 뭔가 지금 이 상태에서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통해서 조금 더 알파를 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쪼커. 좋습니다. 근데 오늘 그 타이틀이 되게 재밌는데요. 21살 한국 엔터의 삼수 성공기. 21살이면 딱 삼수할 나이인 아, 것 그런가요? 같기도 하네요. 아, 그런가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삼수 성공기면 어떻게 된 거예요? 좋은 어디 학교에 간 건가요? 좋은 학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뜬금없긴 한데 두 네네. 분은 뭔가 그 입시에서 뭔가 한 번만에 잘 성공을 하셨나요? 전 재수했습니다. 재수하셨어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왠지 저도 학교에서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재수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우리나라 엔터 산업이랑 삼수생이랑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첫 번째는 이제 네. 앵커님 말씀하신 네. 21살 됐다는 거예요. 어. 이게 보아가 일본에 나가서 앨범을 무진장 많이 팔고 네네네. 그 돈을 가지고 또 이제 SM이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아티스트를 보충하고 육성해서 콘텐츠를 내기 시작한 게 저는 02년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20년이 넘어. 02년생이면 21살입니다. 오,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엔터가 산업화가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네네. 지금 삼수할 나이가 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제 삼수했다는 경험에서 건 성공하지 못했다는 건데. 지금 중이라는 거죠? 실력 있는 삼수생으로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성공을 제일 더 좋은 데 기대할 가려고. 거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제 번째는. 경험에서 좀 가져올 수 있는 건데 네. 제가 재수학원에서 있을 때 삼수생 형아들은 정말 엄청난 실력자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안 틀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 결국에는 잠깐만요. 되게 첫 번- 감동적인데요. 그렇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얻어낸 어떤 내공들을 가지고 세 번째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훌륭한 입시 후보생들이 삼수생이었다고 보고요. 지금 한국 네. 엔터가 네. 그런 면에서 좀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삼수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 엔터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 투자 포인트를 네. 좀 네.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고요. 네. 우선은 가장 좀 직관적으로 예감할 수가 있듯이 하반기부터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앞서서 뭐 백신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그쵸. 국내 엔터사들 대부분이 4분기부터는 오프라인 콘서트를 재개할 걸로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콘서트를 못하게 되면서 발견했던 수익 모델인 온라인 콘서트, 온콘도 새롭게 계속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이 됐다라는 네, 게 첫 네.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건데 MD 상품이라는 그 아티스트의 IP, 초상권 이런 것들을 활용한 상품들이 굉장히 다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상품으로 만드는 구성 자체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고요. 네. 그걸 또 인터넷으로 팔기 시작을 하면서 인당 유저 한 명당, 팬덤 한 명당 쓸 수 있는 그 지출 금액이 빠르게 늘어나는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요즘 상품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예, 조금 예, 이따가 또 예. 표를 준비해서 네, 보여드릴 네, 네. 텐데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팬덤, 즉 팬클럽을 가입을 하기 위해서도 매달 정기적으로 요금을 내고 가입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티스트들에 대한 어떤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하게 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형 멤버십을 가입을 해서 남들보다 먼저 티켓팅하고 먼저 상품 살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얻어야 된다는 거고요. 수익 모델이 다변화된다는 예. 그림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 이러한 모든 거를 엮었을 때 결국에는 지역이 확장된 상태에서 이들을 수익화할 수 있는 엔터 업종의 어떤 성공적인 삼수를 예감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요약드리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왜 과거에도 보면 엔터주가 확 한번 올랐다가 관심을 크게 주목받았다가
또 조금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흐름을 잘 타야 되는 대표적인 그러니까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르고 주목받을 때는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나요? 네, 그것도 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엔터주에 대해 선입견들이 많으세요. 네. 그냥 뭐 누군가 대박이 나거나 뭐 혹은 누가 스캔들이 나면은 그 회사는 끝난 거다. 뭐 이런 맞아요. 이벤트 같은 걸 가지고 주가 설명을 하시는 케이스도 많이 있는데 네. 사실 실적, 뭐 모든 주식은 실적의 함수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니까요. 네. 결국에 장기 시계열 13년, 14년 정도 되는 장기 시계열을 놓고 보면은 이 회사의 영업이익의 시가총액이 항상 연동되어 왔던 게 보이실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이광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2번 정도의 급성장기가 있었던 거고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08년도부터 12년도까지 이때는 이제 소녀시대, 동방신기, 뭐 빅뱅 이런 아이돌 팀들이 일본에 나가서 네. 대규모 돔 투어를 돌기 시작했던 네. 시기에 실적과 주가가 함께 좋아졌었고요. 약간 초등학교식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로 찌자면. 네. 네. 두 번째는 네. 이제 2017년, 18년도에 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 K-팝을 접하게 되면서 네네. 팬덤 자체가 한국, 일본 중심에서 세계로 늘어났던 시기이고요. 네네. 이 당시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직접적인 매출액에 대한 기대감 혹은 장기적으로 이제 해외 팬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랐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에 다시 한번 실적이 번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네. 요거는 이제 MD 상품이나 그리고 구독형 모델을 가지고 한 번 더 실적이 점프업 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다음 차트를 보여주시면 결국에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주가도 실적이 연동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네. 그 이제 지금 나오네요. 네, 요거 아닌가요? 요건 이 페이지는 아니에요. 네, 이 페이지가 맞고요.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엔터사 개별 이제 멀티플이라고 하죠. 네. 그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 그 기업 가치에 어떤 연동되는 흐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대 초반에는 돔 투어가 가능해지면서 멀티플이 한번 올라갔던 경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이 확장되면서 올라갔던 경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두 개의 변화를 품에 안고 조금 더 강력한 수익화를 통해서 실적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멀티플, 즉 네.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 이상으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수익 모델의 변화가 생기면서 네. 실적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 주가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시기에 지금 와 있다. 이게 맞습니다. 이제 이야기인데 그 안에 내부 요인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죠. 그 앞서 이제 온라인 콘서트 또 뭐 굿즈라고 하죠. 그 MD 상품 네. 판매 뭐 채널이나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 이야기하셨는데 자세히 좀 볼까요? 네, 이것도 화면을 좀 통해서 네.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온라인 콘서트가 오프라인 콘서트에 비해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각 콘서트 형태별로 모객이 얼마나 됐을 때 이것들의 수익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표로 그려본 것인데요. 네. 온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에서 많게는 이제 80만 명, 90만 명까지 우리나라 아이돌 팀이 모아본 경험이 있고요. 그 모을 수 있는 규모에 따라서 마진, 우리가 부르는 마진, 즉 수익성이 굉장히 급격하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반면에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도 마찬가지로 관객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은 확실한데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스타디움 경기장을 돌아보더라도 보통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네. 가장 큰 경기장인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2번 공연을 한다고 쳐도 이제 한 번의 어떤 그 이벤트에서는 10만 명 정도를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반면에 이제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50만 명도 100만 명도 모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수익성은 사실상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 콘서트가 오프라인 콘서트보다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네.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콘서트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고정성 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게 공연을 제작하는 비용이랑 그렇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스타디움 같은 것들을 대관하는 비용 이렇게 네. 두 개가 가장 큰 고정성 비용이고 그 이제 변동성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티켓 판매나 뭐 공연을 송출할 때 있어서의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네.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 네. 혹은 이제 아티스트에 대해서 이제 수고했다고 그쵸, 원가를 그쵸. 지불해 주는 것 그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정성 비용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익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하이브라는 회사가 50만 명 이상의 그 티켓 판매를 해본 경험이 2번이나 있는데요. 그런 하이브라는 회사는 내재화를 해놨습니다. 티켓 판매라든지 이제 온라인 공연 송출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특히 더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근데 좋을 것 과거와 같아요. 다른 온라인 콘서트가 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예. 온라인 콘서트가 있었기 때문에 전년 실적이 상당히 많이 방어가 됐는데 하반기에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되면서도 이 온라인 콘서트는 계속 끌고 가려고 지금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네. 결국엔 2개 다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렇네요. 시너지가. 시너지가 날 수가 있다는 근데 거죠. 아까 앵커님 질문하신 것처럼 또 MD 상품 네. 하고 구독형 모델. 네네네. 요즘에는 팬클럽에도 돈을 내고 하더라고요. 좀 월 옛날에도 돈 그랬어요? 냈어요. 네, 저도 돈 냈어요. 아, 저는 있으시군요. 저 때 서태지 이럴 때는 그냥 팬 그래요? H.O.T 돈 받던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팬클럽을 가입을 한다는 네. 행위 자체가 네. 순수하게 이제 오빠들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네. 잘 되라고 이렇게 네. 했다면 네. 지금은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우선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 그때보다 물건을 조금 더 사고. 적극적인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다변화되는 현상을 그렇네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네. 여기도 역시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네. 이야기를 좀 이어 나가 볼게요.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공연장 가서 판매되는 물건들 보면은 상당히 뻔합니다. 티셔츠, 그쵸. 뭐 모자, 그쵸. 뭐 이 정도예요. 그리고 그쵸. 비중도 보시면은 티셔츠가 그냥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네요. 어. 그러니까 기존의 콘서트장에서 판매되는 물건 자체가 35,000원짜리 티셔츠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본다면은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 이런 자료가 나와요. 있습니다. 대단하다. 이게 더 대단한데요. 대단해요. 네. 지금 아, 대단하네. 한국에서 MD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위버스 샵에 들어가서 네, 네. 네.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보시면은 이제 삼성이랑 콜라보해서 만든 이어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맥도날드랑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슬리퍼, 어. 그리고 뭐 버터 앨범을 만들면서 같이 기획해서 냈던 뭐 쿠키, 먹는 쿠키나 아, 네네. 뭐 마스크 세트 이런 것들 네.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고 네.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많은 상품들이 품절이고 지금 주문하면 그래요. 다 9월에 배송되기 시작합니다. 어. 상당히 많은 지금 매출액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뭐 예.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네. 물밑에서는 상당히 좀 느껴지고 있는 변화이고요. 이게 이제 하반기 이후의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정리해 보자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콘서트 네. 좀 진행이 되고 근데 기존의 온라인 콘서트 더 더해질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종의 사업 다각화, 네. 뭐 MD라든가 네. 뭐 이렇게 구독하는 그런 멤버십 뭐 맞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수익성 지표도 향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결국에는 이 엔터가 BTS처럼 네, 뭐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그렇죠. 이 네. 컨텐츠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반기에 뭐 주목할 변화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네, 우선은 뭐 BTS를 뒤따라오는 이제 다른 아이돌 팀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쵸, 그쵸. 네네. 그 얘기도 드리기는 할 텐데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강조드리는 거는 이제 MD 상품 같은 것이고 팬덤 구독 모델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아, 한번 네네네. 말씀을 드린 그럴까요? 다음에 넘어가면 더 좋을 네네,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한번 네. 보여주시면은요. 네, 네. 일단은 좌측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팬덤 관련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투입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2가지예요. 하나는 위버스, 즉 하이브랑 YG 같은 네. 아티스트들이 소속돼 있는 위버스고요. 또 하나는 디어유 버블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요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 소속 아티스트들이랑 카카오톡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는 거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이제 아티스트 member 한 명당 월에 4,500원씩 주면서 이제 구독을 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두 서비스가 같은 듯 다르고 또 차별점이 있는 만큼 네. 네. 각자의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오른쪽 그림으로 간다라고 네. 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제 실적을 분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네. 팬들이 지출을 더 많이 해주실 것인데 얼마까지 해주실까를 상상하고 있는 그림인 거고요. 네. 지금 현재 탑 엔터테인먼트 회사 기준으로 1년에 15만 원 정도 쓰시는 팬덤을 미드 투 코어 팬덤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돈을 많이 써주시는 팬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네네.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 아까 보여드린 미국 오프라인 공연에서 티셔츠 사셨던 분들에 비하면 이미 많은 수준이지만 네. 지금 제가 가정하는 두 가지 가정을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더 높아질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뭐 콜라보나 기획 상품들이 나올 때마다 한두 점씩 사시는 열정 있는 팬들이 사실 주변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많죠. 그런 분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또 이런 팬덤이 글로벌 시장으로 늘어나는 국면에서 네. 만들어줄 수 있는 매출액이 크다는 거고요. 제 딸이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가고 있어요. 네. 가정 2까지 가나요? 사실 MD가 잘 되는 거는 온라인 콘서트가 잘 된 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티셔츠밖에 못 팔았던 거는 이게 제조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재고를 안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매될 만큼만 만들어서 잘 팔리는 것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업체들은 인터넷으로 선 예약을 받은 다음에 예약 주문 받은 만큼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끝냅니다. 굉장히 엄청 큰 차이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어진 그렇네. 거고 굉장히 다양한 상품을 기획할 예. 수 있게 된 거죠. 예, 예. 신규 아이돌 이야기도 네, 해야 신규 돼요. 아이돌 이야기도 맞습니다. 넘어가서요. 신규 아이돌? 신규 아이돌. 새로운 아이돌이라고 신인 하죠. 아이돌.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실적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런 걱정을 싹 씻어준 거는 다름 아닌 음반 판매였어요.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네. 해외에서 공연을 못 가니까 대신해서 음반 판매를 해주시면서 음반이 굉장히 잘 팔렸고 증가율이 무려 85%에 달합니다. 전년비에. 네, 네. 그리고 금년에도 5월까지 집계된 기준으로 봤을 때 85% 늘어난 전년의 절반 정도가 이미 5월에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한 번 늘어난 게 아니라 이게 글로벌 그럼요. 팬덤이 계속 돈을 써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던 것 같고요. 네, 네. 슬라이드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요. 네. 하이브의 BTS, 뭐 YG 블랙핑크, JYP 트와이스처럼 완전히 탑급에 올라선 팬덤의 그 앨범 판매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해드린 투모로우바이투게더나 트레저, 스트레이키즈 같은 이제 각 기획사들의 후속 아이돌의 앨범당 판매량 증가 속도가 사실 형들, 언니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네요.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NCT가 그 엄청난 증가율을 보여주면서 SM 실적을 많이 견인을 네. 했고요. 네, 네. 금년에도 이제 투바투나 트레저 같은 이제 후속 아이돌 팀들이 간판급 아이돌들을 따라잡으면서 또 열심히 팬들의 주머니를 팬들의 지출을 일으켜주지 않을까라고 모든 좀 산업이 조심스럽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네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MD나 구독형 경제 모델로 새로운 수익 모델도 기대가 되지만 네. 기존에 있었던 음반이나 뭐 유튜브 트래픽 혹은 이제 콘서트 매출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들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가면은 좋을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반기에 뭘 봐야 커피. 될까요? 예. 그래서 뭐 결론은 사실은 종목을 얘기를 네. 드려야겠죠. 음. 그래서 또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면은요. 네. 제가 4월부터 이제 이타카홀딩스라는 이제 미국의 가장 큰 기획사를 인수를 하면서 하이브라는 회사를 굉장히 열심히 그랬었어요. 말씀을 많이 네, 드려왔는데요. 맞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하이브에 대한 탑픽 의견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한국 엔터 산업은 초반에 보여드렸듯이 한번 역사가 바뀌는, 한번 이익의 레벨이 올라서고 이익의 레벨이 올라가는 속도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산업의 투자 포인트를 모든 회사가 공유하고 있는 만큼 기획사들도 적당히 섞어서 하이브 플러스 한두 종목을 섞어서 네. 보유를 해주시면 가장 좋은 아, 포트폴리오 배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YG, JYP, SM 뭐 이런 회사들 중에서의 선택 기준은 저도 개인적인 선호도가 있고 모두들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산업이 변화할 때는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려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소속된 회사를 사는 게 그렇게 나쁜 접근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브나 YG에 대한 추정치를 시장에서 보고 있는 컨센서스보다 훨씬 높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네. 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엔터 산업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이제 개개인별로 그 투자자분들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들고 오래 갈 것 같은 라인업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좀 장기 보유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탑픽은 하이브인 맞습니다. 거고 네. 거기에 플러스 내 마음이 가는 쪽을 좀 오래 가져갈 수 그렇죠. 있는 네. 것들이라는 측면에서 더 해보자 이런 얘기 주신 것 같아요. 하이브 이야기하셨으니까 지금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짧게만 네. 답변을 좀 해주세요. 과연 비욘드 BTS가 가능하겠느냐? 우선 그거는 사실 저도 모르고 여기 뭐 방시혁 대표님도 모르실 거고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은 그 BTS가 이런 정도로까지 지금 뭐 바로 어제 또 빌보드에서 5주 연속으로 맞아요. 1위를 네. 차지하고 있다는 맞아요, 좋은 맞아요. 기사도 봤는데요. 네. 뭐 이런 현상을
대표하고 있는 아이돌 팀이 BTS인 것 같고요. 즉 한국 콘텐츠 그리고 한국의 여러 가지 브랜드 콘텐츠 기획력 같은 것들이 BTS가 만든 기획력이 다시 한번 한국의 브랜드가 돼서 그게 다시 BTS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금 굉장히 좋은 국면에 처해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예. 비단 K-팝뿐만 아니라 뭐 웹툰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들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만큼 그런 문화 산업 안에서의 어떤 선순환 고리가 지금은 성공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뭐 꼭 BTS 형들을 이겨야 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현상을 장기간 유지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아이돌 라인업들이 후속 라인업들도 많이 있다는 거를 장표를 통해 보여드렸으니까요. 좀 네네.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삼수 전략이죠. 예, 재밌게 들었는데요. 좀 기간별로 마지막 정리하면서 간략하게 네. 뭐 전략 한번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역사를 좀 보면서 지금 엔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길래 사야 된다고 하냐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 첫 번째 아까 초딩 시절에는 네. 이제 음반이랑 공연을 팔던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죠. 좋은 모델이 있었기는 한데 이게 국내에 한정돼 있었던 게 그 네. 당시에 한국의 10배짜리 시장이었던 일본으로 확장하면서 한번 컸던 거고요. 보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우수한 K-팝 콘텐츠들이 미국이나 유럽까지도 진출을 할 수 있고 프로모션이 자연스럽게 됐던 지역을 시기였던 확장했어요. 거죠. 예. 네. 그리고 마지막 지금 제가 보고 있는 2021년 하반기 이후에는 이렇게 모여든 팬덤들에게 굉장히 좋은 수익 모델을 적용을 해서 돈을 실제로 벌기 시작하고 그거에 네.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또 한 번 엔터주에 대해서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 가정경제 때문에. 제 딸이 암인데 점점 더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네. 투자를 하셔서 해지를 하세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하이브 주주입니다. 하이브.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예. 이제까지는 가입자 저변을 확대했다면 말하자면, 그죠? 가입자당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지금이 된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거고, 그를 통해서 보다 더 성공적인 대입에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주신 것 같아요. 네. 엔터 산업에 대해서 오늘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정엽 위원님 모시고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도 재수를 했습니다만 사실 삼수가 뭐 아니면 도죠. 그간 쌓아온 실력을 바탕으로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약간의 수험생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뭔가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우리 엔터 산업은 전자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수 삼수 없이 박사학위 따는 그날까지 저도 응원하도록 할게요. 국내 엔터테인먼트 두 번째 세션이었습니다.